드디어 5월 토익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담비 적중특강 RC 파트의 강의를 맡게 된 이용재입니다. 자, 현재 토담비에서 750과 또 900 과정에서 RC 파트의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자, 5월도요. 다른 달과는 조금 다르지만 두 번의 토익 정기고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4년 들어서 한 달에 두 번씩 출제되는 이 토익의 달에 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토익의 점수가 급하신 분들에게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2014년에 계속해서 출제되어지고 있는 문제들의 정확한 분석과 하지만 자주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새롭게 등장하는 이런 문제들의 철저한 분석이 사전에 있으셔야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이 좋은 점수가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 나왔던 모든 문제들을 분석해서 자, 이 정도의 문제들은 나올 만할 것 같다라고 하는 충분한 예상치를 통해서 제가 오늘 문제들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항상 이 보기를 통해서 이 출제자의 의도를 빠르게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자, 동사 maintain이란 단어 하나를 가지고 서로 다른 형태적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서는 빈칸의 앞뒤에 분명히 존재하겠죠. 자, 빈칸 앞에 to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토익에서 정말 좋아하는 단어죠. 왜냐하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부정사의 to라면 뒤쪽에 동사 원형을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전치사라면 명사나 혹은 동명사를 취할 수도 있는 단어가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 to가 부정사인지 전치사인지를 말해주는 단서를 또 하나만 찾아보도록 해볼게요. 바로 앞쪽에 vital.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중요하다는 뜻이죠. important와 굉장히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데 vital to 하면 여러분 뭐뭐에 있어서 중요한 필수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여러분들이 빈칸 앞에 보이는 이 to는 전치사예요. 자, 그럼 전치사 뒤에 여러분 명사나 혹은 동사를 명사화시킨 동명사의 형태가 가능하다는 건 일단 간파하신 거 맞죠? 자, 4개 보기에서요. ing 형태를 갖고 있는 maintaining, 그 다음에 maintenance, ance, enc로 끝나는 단어들 다 명사형인 거 여러분 사전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BC번으로 압축이 된 상태인데요. 2개가 다 된다면 다른 단서를 하나 더 따져봐야 되는 거 맞습니까? 바로 동명사는 뒤쪽에 목적어라는 것을 한 번 더 취할 수도 있습니다만 명사가 자기와 똑같은 동일한 목적어를 또 한 번 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빈칸 뒤쪽에 Georgia Corporation's Productivity and Efficiency 목적어를 갖고 있겠네요. 자, 정답은 그래서 ing 형태를 갖고 있는 B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요. 쉬운 것 같습니다만 따져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은 문제죠. 첫 번째, to가 전치사인 거를 vital 이란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정답 중에 B번과 C번이 된 상태에서 목적어가 있다는 점을 통해서 동명사까지 골라내는 나름대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답은 B번이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드린다면 자, vital 말고도 이 crucial 이란 단어도 중요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integral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요런 단어도 필수적인이란 뜻, 중요한 뜻 똑같은 뜻인데 얘도 역시 전치사 to랑 결합되고요. 뒤쪽에 동명사가 왔다면 뒤에 목적어까지 같이 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예상치는 vital to 하지만 기존에 나왔었던 crucial to, integral to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자, 전치사 뒤에 동명사의 정답을 고르는 첫 번째 문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의 구별이네요. 우리가 이 어휘 문제를 구별할 때는 단어들의 사전적인 의미만 갖고 계셔서는 안 되고요. 이 의미가 우리가 평상시 혹은 비즈니스 상황에서 평상시에 많이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성격까지 잘 아셔야 돼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별로 안 웃긴데도 그죠? 이렇게 웃는 경우 있죠.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 없는 웃음을
짓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단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단어가 본질적인 의미와 같이 사용되는 어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한 상태에서 사전적인 의미만 가져간다는 것은 영혼 없는 단어 학습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주변에 전체적인 해석이 다 필요하진 않은데요. 자, 뒤쪽 보니까 뭐 랩탑, 뭐 제품 이름이 나왔어요. 그죠? 네, 우리가 흔히 노트북이라고 얘기하는 랩탑이 나왔고요. 그것에 대한 주문을 했고 그것의 도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는 데디아라는 강력한 촉구를 해야만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속달, 그죠? 네, 빠른 우편으로 좀 배송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터넷으로 주문했을 때 뭐 우리가 텍스트 메시지나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서 며칠까지 배송된다라는 사실 어느 정도의 컨펌 문자가 오게 됩니다. 그 날짜를 우린 기다리고 제 시간에 오기만 하면 안족이 되는데 넘어가면 굉장히 짜증나거나 초조하는 현상을 많이 갖게 되겠죠. 주문품에 대한 도착은요, 예정된 시간에 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넘어가는 게 아닌 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의 형용사를 골라내는 게 맞는 거겠죠. 자, 바로 여러분 punctual이란 단어가요, 제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rrive, 도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행사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그죠? exactly the same time, 그죠? 정확하게 내가 말했던 시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간을 제대로 준수한다, 지킨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펑추얼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문품이 내가 주문했던 시간에 정확하게 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정도의 뜻이 바로 펑추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정답은 B번인데요. 헷갈릴 만한 단어가 여러분 주문품 갑작스럽게 오면 굉장히 좋아요. 그죠? 아, 주문했다. 띵동. 누구세요? 네, 제품 왔습니다. 헐. 네, 깜짝 놀라겠죠? 자, 펑추얼이란 단어의 느낌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시간 개념입니다. 늦지 않고 제 시간에 온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배송을 했을 때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펑추얼이다. 상황과 이 단어의 조금 내면적인 뜻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스턴트라는 단어는 평소에도 우리가 많이 쓰시죠. 네, 인스턴트 식품 뭐 이럴 때도 많이 쓰는데 immediate이에요. immediate. 즉각적으로 뭔가 이루어질 때 쓰는 단어가 A번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B번의 펑추얼이란 답이 된다는 여러 가지 상황과 뜻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103번 문제 보겠습니다. 2013년 9월부터 사실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해석은 일단 필요 없습니다. This special offer is available. 자, 이번 특별 제안은 이용 가능합니다. 뭐 고객들에게 사실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요번 혜택 이용 가능하십니다. 누구에게요? To customers. 고객들에게. 여러분 알고 있는 문법적 지식이 주어, 동사, 보어까지 다 나왔다면 더 이상 나올 성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전치사구 같은 게 들어오는 거겠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것이 be available to 라고 해서 무엇은 누구누구에게 이용 가능하다 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잘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겠지만 be available to는 사실 결합된 단어예요. 결합된 단어에서 빈칸을 뚫었다는 얘기는 뭔가를 수식하겠다는 거겠죠. 자, 기존에 없던 빈칸을 뚫었다면 뒤쪽에 나와 있는 단어를 수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전치사구 수식할 수 있는 단어가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exclusively. 부사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단어가 품사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의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어요. 바로 배타적으로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바로 only란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특별 제안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이러한 고객들에게만 이용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이 단어가 특정 대상을 제한할 때 쓰는 단어로 only 동의어입니다. 2013년 9월, 10월 그 쭉 나왔을 때 이 단어가 여러분 서로 다른 부사들과 함께 나와서 의미로 골라내는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품사적으로도 기억하시고 사용하는 경우 오직 누구에게만 이 결합의 틀이 정말 잘 나온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제는요, 비동사 뒤쪽이에요. 비동사 뒤쪽에는 많은 분들이 형용사 보호가 온다라는 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4개 보기에서 D번에 final. 이거 이제 고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항상 빈칸은 여러분 앞쪽과 뒤쪽을 같이 확인해야지만 실수하지 않고 정확한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다는 거 이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뒤쪽에 ready 이미 나와 있죠. 자, 비동사 뒤쪽에 비동사가 필요로 하는 형용사가 이미 나와 있다면 두 단어는 결합된 상태인 겁니다. 결합된 상태에서 빈칸을 뚫었다는 얘기. 방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수식어 개념의 공간이라는 거 빨리 알아차리셔야 되는 거겠죠. 자, 형용사 꾸밀 수 있는 품사 누가 되나요? 부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finally. 정답은 C번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문제도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final이란 단어를 만약에 의미적으로 골라낼 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침내 요 뜻으로만 가져가시면 조금 어렵겠고요. 그동안 토익에서 final이란 단어가 의미적으로 출제가 됐을 때 정말 잘 나오는 단어가 after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 많이 지나야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마침내인 겁니다. 그죠? 네. 10년 동안 칼을 갈고 복수심을 불태운 끝에 마침내 외나무 다리에서 너를 만났군. 우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finally는 마침내가 아닙니다. after와 잘 어울리는 부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죠? 네. 뭐 저의 기억 속에 사실 finally는 그 예전에 그 정말 뭐 전 세계적인 가수 보아 씨의 넘버원이란 노래. 거기 이 영어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나요? 그죠? 어둠 속에 finally 네, 그때 한번 나왔었죠.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답은 C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서로 다른 동사들의 의미를 구별해야 되는 문제인데 참 좋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온 단어들의 뜻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deliver 하면 많은 분들이 배송하다라고 알고 계실 거고요. 요즘 뭐 그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그죠? 뭐 맥 딜리버리, 홈 딜리버리 서비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딜리버 하면요. 그냥 배송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토익에서 딜리버는 배송 이외에도 다른 뜻으로도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바로 오늘 뒤쪽에 present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발표를 하는 것도요, 여러분. 발표 내용을 누구에게 배송하고 전달해 준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 presentation과 잘 어울리는 동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make예요. make a presentation.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 자체를요. 그렇기 때문에 give a presentation 이라고도 정말 많이 쓰고요. 어차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deliver his presentation. 이거 괜찮다는 얘기죠. 자, 정답은 그래서 여러분 A번인데 deliver를 여러분 단어 하나만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어울리는 단어를 묶어서 외우시는 것이 토익에서는 학습이 좋다라는 거죠. 그 밖에 나머지 단어들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본다면 그 address라는 단어 있죠? address. 이 동사는요. 뜻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단어가 여러분 speak to.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말을 하다는 뜻이죠. 연설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어드레스가 연설하거나 말하다는 뜻을 갖고 있을 때는 뒤쪽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연설의 대상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죠? address the public. 대중들에게 연설하다. 그죠? 네. 첫 번째는 speak to의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deal with. 뭔가 안 좋은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하거나 다루려는 그런 모습이 바로 address라는 단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하려는 느낌, 뭔가 문제점을 다룬다는 느낌일 때는 뒤쪽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problems. 문제점을 다루다,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concern. 걱정거리. 그죠? 그 다음에 불만. complain. 이런 단어들이 올 때는 여러분 address가 해결하려고 하다,
혹은 다루다, 문제를 다루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토익에서 그동안 정말 많이 나왔었던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C번과 D번은 뭐 조금 난이도가 쉬운 동사에 속하겠습니다만 B번은 달라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A번과 B번에서 갖고 있는 그 교훈이 뭐냐면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 그것은 주변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겠죠.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문제 볼게요. 대명사들 문제는 여러분 기능을 따지는 문제죠. 대명사는 앞에 나온 명사, 그러니까 문장 안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은 기능인데 지금 여기서 두 개는 복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A번과 D번은 단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뭐 앞에 있는 명사, 뒤에 있는 명사 단수인지 복수인지 막 찾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빈칸의 위치가요. new line. 명사구의 앞쪽이기 때문에 누굴 받는 걸 떠나서 자리 자체가 소유격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 보기에서 여러분 소유격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 누구밖에 없어요? 이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그죠? 서로 다른 대상이지만 포지션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누굴 받았을까라는 걸 찾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정리할게요. 정답은 이치인데 보기를 통해서 격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빨리 빈칸 주변을 보시는 게 더 빨라요. 누굴 받았는지를 막 찾는 것보다는요. 그럼 격에 대한 거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린다면 주격을 골라내실 땐 여러분 동사 앞쪽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와 전치사의 뒤쪽에 빈칸이 뚫려 있고 이 뒤쪽에 다른 명사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 이제 목적격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명사 보이고 빈칸 뚫렸다. 이건 무조건 소유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할 단어가 동사, 전치사, 명사. 동전명. 이 세 단어만 알면 격 문제는 2초도 안 걸리는 문제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답은 D번이었고요. 자, 107번. 세라가 다른 브랜치, 지점으로 그 전근을 간다라는 소식이 퍼졌대요. 근데 어떻게 퍼졌답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 원래 그 소식이 퍼진다는 것은 평소에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 만약에 뭐 제가 좋아하는 뭐 누군가 여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가장 친한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 동수야, 나 진짜 너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너한테만 하는 얘기면 이제 한 명한테 얘기한 거죠. 근데 내 얘기를 들은 그 사람도 꼭 친한 사람 한 명은 있거든. 그럼 걔도 너한테만 하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지났어. 그랬더니 누군가 와서 저한테 그거 들으셨어요? 이용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제가 이용재인데요. 헐, 이런 경우 많이 느끼셨죠? 소문은 바로 속도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게다가 이런 단어를 왜 줬을까요? Many friends and acquaintances. 친구와 지인들이 회사에 많아도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은 한번 그 소식은 어떻게 퍼질까요? 빠르고 넓게 퍼지겠죠? 그 느낌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quickly. 그죠? 네. 즉, 물론 뭐 이런 단어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만들려면 소문은 정말 빨리 퍼진다라는 거 있죠? 그죠? 네. 그 생각을 우리말의 인식으로 먼저 잡아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소문의 개념은 속도다. 이런 걸 딱 생각하시면 다른 단어들이 절대 눈에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evenly라는 단어는 여러분 고르게라는 뜻이죠. 고르게. 그죠? 모나지 않게. 너도 30, 너도 30, 너도 30. 뭐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spread quickly. 원인의 접속사 because의 동의어 as를 줬기 때문에 친구와 지인들이 많어? 금방 퍼진다? 빨리 퍼진다. 그래서 정답이 quickly였습니다. spread quickly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볼게요. 동사 offer라는 단어를 가지고 마치 여러분들에게는 시제와 태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를 묻고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한번 골라볼게요. A total of a full tuition scholarship. 전액 장학금이라는 뜻이죠. 전액 장학금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뒤쪽에 전치사 to가 있다면 일단 장학금이 오퍼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겠죠. 수동태란 느낌 가져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능동태가 아니라면 수동태일 텐데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구조적인 특징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뒤에 목적어도 없어. 주어는 장학금이야. 수동태가 아닌 보기를 일단 지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들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시제예요. 그죠? 현재 완료,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문장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제를 나타내는 단서를 찾으시면 되는 거겠죠? 어디 있습니까? Every year. For the next 5 years. 그죠? 향후 5년 동안 매년, 그죠? 네. 5년 동안 계속해서 성적이 높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라는 정도의 느낌이 있는데 정답이 will be offered죠. 여러분, 장학금 지급했어요? 아직이요? 아직 안 했죠. 그러니까 요 단어 때문에 사실 C번으로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직 준 게 아니고 5년에 걸쳐서 모든 연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will be offered.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 공지사항 얘기할 때요. 자, 전액 장학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학생들 중에서 앞으로 3년간 혹은 5년간 성적이 우수하신 분들께 장학금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성적이 안 나왔어. 성적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will be offered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토익에 맞게 제가 좀 바꿔본다면 이 두 단어가 지금 헷갈리셨어요? 그러면은 요거 제가 빼드릴게요. 실제 시험에서 will이 나왔을 때는 next가 거의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보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장학금과 앞으로의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온다면 미래 시제를 고르자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이 문제 여러분 시제와 태 두 개 다 따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7년 동안 제가 장학금 면제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말씀 안 드렸나요? 오늘 처음 말씀드렸군요. 자세히 잘 들어보세요. 등록금 면제가 아니고요. 장학금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정말 마음 아픈 일이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서로 다른 명사들을 골라내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Service Department is understaffed. 지금 서비스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부족해요. 직원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understaff이라고 하죠. 그래서 5일 정도가 걸린다는 겁니다. Receive a response. 답변을 받으시려면 여러분 답변을 받으려면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 받으려면 소비자들의 질문이 답변을 받으시려면 5일 정도 걸립니다. 자, response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면 되게 좋겠죠? inquiry. inquiry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여러분 question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되는데 딱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요. loyalty, customer loyalty란 단어 정말 잘 쓰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무슨 뜻이죠? 하나의 고정된 상점만 계속해서 다니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골 고객 행위예요. 그거 바로 customer loyalty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response란 단어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은 inquiry가 되는 거겠죠? 자, inquiry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response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단어죠. 자, 답변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질문이 필요했겠죠. 답은 C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이런 건 사실 뭐 거저주는 문제죠. recommended. 분사의 모습을 갖고 있는 형용사적 기능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러분, 형용사 수식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부사겠죠? highly. 다만 highly의 뜻은 very. 그죠?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겠죠? 네. 매우. 그죠? 네. 추천되어지는. 그죠? 매우 권장할 만한 행위입니다. 라는 거겠죠. 자, 정답은 그래서 B번 쉽게 명사가 아닌 모든 분사는 부사가 꾸민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참 예전부터 저도 헷갈렸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during과 while 뜻은 똑같아요. 근데 접속사 while 다음에 여러분 ing가 오는 것은 되게 잘 어울리죠. 근데
during 다음에는 일반적인 명사가 잘 와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요. working hours, 업무 시간. 그죠? 업무 시간. 이게 여러분 ing가 지금 while ing의 요걸로 보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근무 시간. 요 단어가 지금 결정적인 단어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솔직히 while이 정답이 되려면 주어 동사의 형태를 갖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은 동명사, 분사 구문 같은 단어가 단독적으로 올 땐 가능합니다. 그죠? 네. 뭐 while sleeping. 잠자는 동안에. 그럴 땐 괜찮아요. 이 뒤쪽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기간명사 working hours를 한 단어로 보셔야 되겠죠. 명사 앞에 쓰는 단어 누가 있나요? while이 아니라 during working hours가 되는 거겠죠. 그럼 나머지 단어들은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언더하고 hours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죠? 시간하고 언더는 잘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겠고요. 어몽이라고 하는 것은 3개 이상의 개체가 나올 때 쓰는 겁니다. 시간 명사 앞에 어몽 쓰는 거 역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답은 A번인 걸 아셨지만 B, C번이 안 되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몽은 뒤에 나오는 게 개체예요. 개체수. 그죠? 네. 바다에 사는 여러 가지 생물체 중에서 그런 걸 쓸 때, 그죠? Among sea creatures. 그렇게 쓰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과 언더 어몽은 아예 애초부터 어울리지 않는다는 성격이 딱 박혀 있지 않으시면 역시 또 헷갈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정답된 단어는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During working hours. 이 ing가 while 뒤에 나온 ing가 아니고 얘를 꾸미는 그런 성격이었다는 거죠. 네, 그걸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contains,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사죠. 동사 앞자리까지 여러분 누구 자리예요? 주어 자리잖아요. 게다가 형용사 listen의 수식을 받고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단수 명사 골라내시면 되는 거겠네요. tion으로 끝나면서 단수 형태를 갖고 있는 A번의 publication, 뭐 출판물, 출판 정도의 뜻을 갖고 있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2가지의 측면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호텔에서 호텔 등록을 하신 손님은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인터넷을 여러분들이 뭐 해외에 가시거나 호텔에 가시면요. 요즘 뭐 와이파이 뭐 이렇게 번호 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그 업체마다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대신 뭔가 하나를 구매하거나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는 무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제품과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기 때문이죠. 서비스 나왔을 때 항상 나오는 개념이 여러분 complimentary.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고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For free. 그죠? 공짜로. 그죠? 공짜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십니다. 단서가 뭐냐면요. registered.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등록한 사람에게는 인터넷 정도는 무료로 준다는 거죠. 2번째, 나머지 단어들은 인터넷 서비스, 서비스라는 단어하고는 어울림이 또 없다는 겁니다. spacious가 그럼 무슨 뜻이죠? 공간이 넓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나오려면 뒤쪽에 spacious parking lot 그런 단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complementary고요. 시험에서 이 단어랑 잘 나온 단어 2개 말씀드릴게요. complementary service, complimentary breakfast. 조식은 공짜입니다. 이거 정말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알겠죠?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매뉴얼이 있어요. 설명서 같은 거겠죠? 설명서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설명서가 안 나와? 왜냐하면 제품이 생산을 안 하면 설명서도 더 이상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가전 제품에 있어서 do not retain such materials. 우리가 그 재료를 지금 보관하거나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라는 뜻인 건데요. 자, 뒤쪽에 air conditioner, 에어컨 모델 이름이에요. 위슬러라고 하는 그 모델군의 에어컨이 있는데 그것의 매뉴얼이 더 이상 이용하실 수가 없대요. 왜요? 제품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라는 뜻이겠죠. 생산을 그만뒀다라는 단어가 바로 뭐죠? discontinued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continue가 계속하다고 this는 반대말이 되는 거니까 계속하는 것을 멈췄어. 생산이 중단된 제품에 대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매뉴얼도 더 이상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단어 discontinued는 어떤 느낌으로 좀 생각해 주시냐면 stop의 느낌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단어랑 가장 어울리는 게 더 이상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no longer available. 이 단어가 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겠고요. temporary, permanent란 단어는 여러분 보통 어디에 많이 쓰나요? 포지션에 해당될 때 많이 쓰죠. 네.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시직 그럴 때 더 많이 쓰는 단어가 되겠고요. consecutive, consecutive 이 단어는 연속이라는 뜻이죠. 뭐 지난 5년 연속 뭐 우승 뭐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뭐 consecutive 5 years 그때 많이 쓰는 단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생산 중단된 제품 discontinued appliances. 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제품이랑 되게 잘 나와요. 알겠죠? 네. 다음 문제. 이 문제는요. 동사들의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가 되겠죠. 한 기업에서 make over the proceeds. 수익금을 양도했다는 단어니까 결국 기부를 했다는 뜻인 겁니다. 수익금을 이 협회, 이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낸다는 건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한 겁니까? 돕고 지원하기 위함이겠죠. 그러니까 support 바로 정답 고를 수가 있어야 되고요. delight 그들을 막 즐겁게 해주려고 그죠? 와 막 그런 게 아니겠죠. 그 다음에 on trust는 여러분 누가 신뢰하다는 뜻인데 우리가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이 신뢰성의 문제가 아니죠. 그들의 어려움을 돕거나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 make over the proceeds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 donate이에요. 기부하다는 뜻인 겁니다. 그거만 아셨어도 그 다음 proceeds는 수익금입니다. 그거만 아시면 이 문제 푸는 거 크게 어렵진 않다는 얘기죠. 다음 문제. 이 문제에서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답이 일단 before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before라는 단어를 뭐라고만 알고 계시죠? 전에라고만 알고 계시면 조금 어렵고요. 계속해서 느끼는 건데 명백하게 왜 before라는 건 알겠는데 설명하기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before라는 말을 언제 많이 쓰냐면 수영장 갔을 때 자,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 하셔야 됩니다.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뭐 휘발성 물질과 그 다음에 스프레이 형식의 제품들은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보통 규정이나 그죠? 네. 어떤 의무사항 같은 것들 얘기할 때 우리가 before를 정말 잘 사용한다는 것을 하나 더 기억해 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달 말까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단어가 잘 보인다는 거죠. must, should, be required to, please. 그러니까 뭔가 규정과 당부와 의무의 사항이 나올 때 before가 떠오를 수 있다면 훨씬 더 이 문제 쉽게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단어랑 많이 헷갈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until이 규정과 당부랑 어울리진 않아요. 뭔가 지속적인 의미의 그런 느낌일 때 until이 더 정답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2013년부터 before가 정답 될 때 제가 그걸 활용해 봤거든요. 다 있었어요. should, please, must, be advised to 이런 거 꼭 나옵니다. 이 단어를 좀 이용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갖다 놔봤어요. 자, 117번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일단 more란 단어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갈 만한 단어는 형용사나 부사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비교급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와 부사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4개 보기에서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even. 여러분 even이라는 단어가 그죠? 네. 고른, 평평한 이런 뜻이에요. 그럼 evenly는 고르게, 균등하게, 평평하게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앞문장에서 여러분 The newly invented tool 주어 make it easy for to까지 해서 spread the coating 코팅제를 펴바른다. 빠진 게 없이 다 나왔습니다. 모든 문장 성분이 다 나왔다면 그 뒤쪽에 항상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부사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정답은 그래서 답이 evenly입니다, 여러분. more evenly. 그죠? 네. 죄송해요. 체크를 좀 잘못했네요. evenly. 고르게. 그죠? 고르게. 그죠?
어디에다가요? Over the entire surface of the furniture. 가구의 그 표면이 있죠? 표면의 전반에 걸쳐서 고르게, 그죠? 펴바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 다 여러분 B번으로 좀 정정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단어가 지금 고른이란 단어의 형용사가 정답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돼요. 형용사가 정답되려면 명사가 뒤쪽에 있든지, 첫 번째 옵션이요. 아니면은 앞쪽에 이형식 동사 같은 것들이 있든지. 그럼 이제 보어적으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뒤쪽에 명사 없어. 앞에 사용된 동사 이형식 없어. 그러니까 형용사의 틀이 안 된다는 것을 적용하셔도 이 문제는 골라낼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답문에서 B번. 네. 네. B번으로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르게, 고르게란 뜻이에요. 심지어 뭐 그 이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18번. 정말 이 문제는 처음 등장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배나 비행기에 탑승한다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사실 탑승한다라고 할 때 on board 이런 말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이 단어를 이렇게 한 단어로 바꾸면 aboard예요. 우리가 비행기 선박에 탑승하다라고 할 때 aboard라고 많이 씁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품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치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요. Please refrain from using mobile phones. 자, 휴대폰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에 탑승한 동안에는, 그죠? 그러니까 항공기에 타고 있는 동안에는 정도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정답이 지금 avoid가 답인데요. 그럼 여기서 뭘로 사용한 걸까요? 부사로 사용된 거겠죠? 그죠? While aboard,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어디에? On the aircraft, 그죠? 항공기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쓸 수도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Aboard the train. 나가 I go aboard the train. 이렇게 쓰게 된다면 나는 기차에 탑승했습니다. 탑승하러 갑니다. 뭐 이 정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치사로 사용될 수 있어요. 바로 뒤에 명사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board는 뜻은 어디에 탑승하고 있는이라는 뜻인데 품사는 부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다는 거. 두 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여기 전치사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부사로 사용된 거다. 그리고 이 말을 많이 사용해 보세요. While aboard on the train. While aboard on the train. 아니면은 while aboard the train. 사실 써도 크게 상관없어요. 품사가 두 가지 있다는 거. 뜻은 탑승하고 있다는 거. 많이 보셨지만 여러분들 그 문제로 나온 건 처음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이 단어랑 헷갈리시지 않으셨을까 모르겠어요. abroad. 이건 해외라는 뜻이죠. 네, 이 단어 아니에요. aboard. While aboard on the aircraft.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크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가끔씩, 이따금씩 어떤 업무를 했어요. 하지만 주로 그 사람은 unemployed. 직업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가끔씩 하는 일을 여러분 무슨 일이라고 할까요?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정도의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이 casual이란 단어는 무슨 뜻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그죠? 나 오늘 캐주얼 웨어 입었어. 일상적인이라는 뜻으로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단어의 뜻 중에 여러분 이런 뜻이 있어요. temporary한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다른 영어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For only short period of time. 아주 짧은 시간. 임시적으로. 그 단어의 뜻의 casual. 그래서 casual work란 단어가 정말 많이 쓰는 단어죠. 나 요즘에 단기로 잠깐 뛰는 거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정규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casual work란 단어 정말 많이 쓰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캐주얼이 아닌 겁니다. 나 캐주얼, 일상적인 옷 입었어. 그런 뜻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temporary, for only short period of time이라는 단어의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명사를 꾸미는 자리겠죠? 정답은 형용사. 이런 건 사실 그냥
거저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넘어가도 크게 상관없겠고요.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단어들의 형태가 비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석은 필요 없는 문제인데 단서 두 개만 잡아볼게요. 자, received, 받았다, 무엇을. 또한 that, 대디하라는 무엇을. 여러분 일단 관계대명사의 앞쪽이자 동사의 목적어니까 변하지 않는 건 명사 자리예요. 그럼 4개 보기에서 명사는 C번과 D번인데 이게 사실 해석을 안 하고도 풀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뜻하는 단어는 여러분 무조건 가산명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어나, s 이런 수의 표현이 없다면 애초부터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complaint. 그리고 받았다? 여러분 사람 받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complaint가 정답이 되고요. 사실 complainer 단어 자체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도 아니지만 알아두세요. 사람의 뜻을 갖고 있는 명사는 어나 s 등 반드시 수의 표현이 있어야지만 정답 가능하다는 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답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상황에 대한 이해인 겁니다. 소프트웨어를요.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신다면 비밀번호를 저희가 보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정답이 automatically입니다. 자동 등록만 하거나 다운로드 받으시면 시스템이 알아서 보내주는 걸 automatically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manually라고 하는 것은 반대말이죠. 수동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죠? 네, 어떻게 들고 한번 가볼까 이렇게? 그 다음 무의식적으로. 그 다음에 untimely 하면요.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뜻이죠. 아니면은 조금 시기상조하다는 뜻도 괜찮고요. 때에 딱 안 맞는다는 뜻인 건데 무의식적으로 온다든지 수동 이런 느낌은 안 맞잖아요. 답은 A번인데 오히려 automatically 하면은 자주 나오는 상황을 기억해 주세요. 뭐냐면 우리 뭐 정기적으로 신문을 구독한다든지 아니면은 자동 그 인출 시스템 있죠? 매달 며칠마다 돈 빠져나가는 거 있잖아요. 바로 은행 관련 입출금.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시스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기계예요. 요즘에 뭐 카메라, 카메라라든지요. 이 촬영과 관련된 도구들 하면 앞에 다 오토매틱 세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토익에서 이 단어가 정답될 때 자주 나오는 그 상황을 아시면요. 굳이 이 단어들의 우리나라 말로서의 분석력이 없어도 사실 쉽게 골라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문제는요. department, 부서예요. 부서 이름입니다. 그럼 이 부서가 뭐 하는지에 대한 단서가 뒤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organize 이벤트예요. 행사를 기획하는 거 여러분 무슨 부서에서 보통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뭐 기획부가 있겠죠. 아니면 홍보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romotion department 이라는 단어가 홍보부란 뜻이 되는 거겠죠. 광고 홍보부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는 게 뭐냐면 행사예요. 홍보하면 행사 같이 어울리는 단어라고 기억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건 인사부서, 그죠? 이거는 관리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정답은 D번. 그 다음에 124번. 서로 다른 전치사들의 의미를 골라내셔야 되는 건데, 물론 이제 while은 접속사입니다만요. 커미션이라는 게 여러분 위탁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행 업체에게 웹사이트 좀 만들어 달라고 위탁을 하다라는 내용이 빈 컴마를 중심으로 앞쪽에 나와 있는데, 뒤쪽에는 스스로 만들기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이거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위탁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만들기로 결심했다. 바로 A와 B라는 개념이 있을 때 이거 안 하고 이거 한다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의 정답인 instead of예요. 그죠? 답은 A번인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2014년 초에 요 단어하고 똑같은 뜻으로 누가 정답이 됐냐면 바로 여러분 rather than 같은 뜻입니다. 이거 하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거 하게 낫겠다라고 해서 rather than에 instead of가 있고요. 뒤쪽에 ing 취할 수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instead of는 B를 선택하기보다 이거 대신에 다른 거 하겠다라는 느낌 기억하시고요. 이 자리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정답이 rather than이 가능하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볼게요.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동사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목적어입니다. 시스템이 failure, 실패한다는 것은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네거티브한 의미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누구냐면 prevent입니다. 뭐뭐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게 바로 prevent인 거예요. 근데 upgrade, improve 이런 단어들은 기존에 현존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인 것이지 네거티브한 단어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네거티브한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 너무 무시해요. 그죠? 시스템이 다운됐네. 하! 됐어! 이러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낌을 prevent가 무엇을 하는 것을 막다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나쁜 단어가 왔을 때 정답되는 단어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거예요. 답은 C번입니다. 다음 문제. 자, 한 회사 이름이 나왔죠. 뭐 Xylophone Life is a rapidly growing insurance company. 결국엔 보험회사네요.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 나온 단어들은 무엇을 쓸 것인가라는 고민인데 여러분 원래 eager 이 단어가 열렬한이라는 뜻이죠. 뭐 하고 싶어서 막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항상 누구랑 어울리는 단어인 줄 아십니까? eager to. 솔직히 한 단어로 보기보단 두 단어가 같이 결합돼서 너무나 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형용사라고 하기보단 형용사 구라고 보시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면 제일 처음 떠올라요. eager to. 근데 형용사가 왜 여기 와 있을까? 한 단어가 아니고 너무나 길기 때문에 뒤에서 앞에 나온 단어를 꾸미는 경우가 되는 거겠죠. 바로 사업을 동남아시아에서 확장하는데 아주 확장을 하고 싶어하는 보험회사가 바로 저 회사라는 겁니다. 시험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그죠? 2006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이거라는 단어가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 뒤쪽에 투부정사가 있었고요. 이 단어가 있을 때마다 일반적으로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형태로 자주 등장했던 단어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이거 하면요. 열렬한 이런 뜻보다는 eager, 투부정사 이게 먼저 떠오르고요. 후치수식 이런 정도가 사실 더 익숙한 단어가 돼요. 알겠죠?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7번. 우리 정책상 환불 안 해준대요. 앞에 있는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환불 안 해줘? 만약에 이렇다면이란 뜻이죠. 보세요. 제품을 반납했어. 영수증과 함께 30일 이내에 가져가면 반납해줘야죠. 근데 아무리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도 환불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지금 이 낫에 해당되는 의미 하나를 붙이면 딱 의미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수증 없어. 30일 내에 반납하지 않는다면 우리 환불 안 돼.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4개 보기 중에 여러분 unless라는 단어만이 if not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D번이 가장 적절하겠고요. provided가 if의 동의어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문제는 A번과 D번을 조금 의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의미적으로 이 두 단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낫이 있냐 없냐. 그죠? 네. 애가 낫가리네요. 낫가려. 그죠? 네. 낫 있어요? 그럼 뭐 쓰고 안 쓰고 그런 차이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일단 비동사 뒤쪽이라고 해서 또 형용사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뒤쪽에 recognizable 이미 형용사가 나와 있다면 이 자리는 수식어 개념으로 바뀐다는 거죠. 형용사 수식하는 어구 누굽니까? 부사인 거 알고 계시죠? universally recognizable. 보편적으로. 그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로고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답은 C번이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잘 나오는 게 이 문제죠. 비동사 뒤에 빈칸 뒤쪽에 형용사. 그럼 여기 형용사 자리 아니고 오히려 수식어구인 부사가 들어가는 거. 오늘 벌써 2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동사 reduce의 형태를 알맞게 바꾸셔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쓰기란 단어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쓰기란 단어가 물론 이제 찾다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seek to 동의어 try to 그러니까 try to achieve something 무언가를 이루거나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seek to라고 해요. 이 두 단어 자체를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문제의 정답이 B번인 것은요. seek의 뜻을 갖고 푼 문제인 겁니까? seek이란 단어가 평소에 어떻게 사용되는 그 형태를 잘 아는 문제를 물었던 겁니까? seek 투부정사를 물은 거지 seek이란 단어 자체의 의미를 물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강조하냐면 토익 문제 8-5에서 40문제 중에서 단어 자체의 특징과 의미를 묻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단어가 원래 이렇게 사용되는데 앞에 거 보여주고 뒤쪽 거 알맞은 결합의 형태로 골라보라. 이런 문제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나오면 여러분 여기다 뭐 적으시겠어요? 산소 분자 적으실 거죠. 산소 원자. C 이렇게 적으면요. O2죠. 얘는 O9, 얘는 O2야. 이거 어떻게 고르셨어요? 앞에 누구랑 오는지에 대한 결합성 알지 못하면 풀지 못하는 문제잖아요. 이게 토익 8-5의 특징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그거 모르고 그냥 reduce, sig은 찾다, 노력하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보다 결합성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요. Slazenger Sporting Goods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returned, 반품시켰다는 거죠. 어떠한 제품을. 명사 꾸미는 품사 누구죠? 형용사겠죠? defective. 답은 C번이 되겠죠? 명사 수식어구는 형용사라는 걸 묻는 아주 쉬운 난이도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 문제. 제가 방금 전에 그렇게 강조했던 문제가 또 나왔어요. Rise, compliance, accumulation, probability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단어들 with랑 친한 놈을 한번 골라봐라. 이게 이 문제의 의도였다면 여러분 아시겠어요? 바로 규정이나 의무를 준수하다라고 할 때 compliance with. 나머지 단어들요. with랑 결합성 없어요. comply 형제들은요. comply, compliant, compliance 어떠한 형태로 오든지 간에 with랑 절대 빠지지 않는 결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B번이에요. 8-5 40문제가 여러분 11분에서 13분 안에 사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 문제를 다 읽고 풀어서는 이 시간에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결합성입니다. compliance with, seek, 투부정사 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한 회사에서 sales representative 하니까 이제 영업사원이겠죠? 영업사원이 이 차의 안전성에 대해서 demonstration을 했다는 거죠. demonstration 하면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제품이 어떻게 작동되고 얼마나 안전한지를 직접 사람들한테 보여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시연한다라고 하죠. 제품 시연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자세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들으면 사람들이 영업사원이니까 요거 사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죠? 네. convincing 이란 단어가 여러분 설득력 있는 이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making people 그죠? 네. satisfied. 사람들이 이걸 갖고 만족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는 거 있죠. 설득력 있는 거. 그죠? 야, 이거 아니면 이걸 왜 사겠어? 이 차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겠지. 그러네. 정말 그러네. 설득력 있는. 이게 바로 convincing. 그럼 뒤쪽에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주장, 뭐 argument, opinion, demonstration, 그죠? explanation 이런 단어들이 자주 나오겠죠. 차의 안전성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참 좋을 거예요. 그래서 convincing 이 단어의 뜻이 그죠? 네, 잘 모르시는 분들 알아두세요. 설득력 있는 이라는 뜻이고 어울리는 단어들을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probable 한 뭐죠? probable 예상, probable result 예상 결과. 동의어가 있다면 이제 뭐 likely 그죠? 네. 다음 문제. publishing company가 여러분 명사 아닌가요? 명사 앞에 빈칸이면 대명사의 경우 중에 무슨 격 쓰시는 게 맞죠? 소유격 쓰는 게 맞죠? her. 근데 소유격이 없어요? 괜찮아요. own이라는 단어의 역할은 소유격 강조 어구기 때문에 이것만 써도 소유격이고 요거 두 개 같이 써도 소유격이에요. 이 단어는 소유격을 강조하기 위해 붙인 단어이기 때문에 정답으로 A번 고르는 거 혹은 이렇게만 써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own이라는 단어는 소유격 강조구라는 것만 아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다음 문제. 자, SC뱅크라고 있어요. 이 은행에서는 최근에 이 보안 조치겠죠. Security measures를 조치라는 것이 있으면요. 이 조치를 보통 우리가 무슨 동사를 많이 쓰죠?
조치를 취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취하다, 그죠? 네. 원래 자주 쓰는 동사가 take예요. take measures 하면은 조치를 취하다. 근데 최근에 보안 장치나 보안 조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은행에서는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통 뒤쪽에 measure, 조치, system 어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참 잘 나오는 게 utilize입니다. 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활용한다라는 뜻으로도 사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measure, system 이런 단어랑 되게 잘 나와요. 현재 저희 은행에서는요. 정말 안전한 보호 조치에 대해서 아주 최대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는 여러분 자주 바꿔주셔야 되는 거는 아셔야 됩니다. 정도의 느낌이 되는 거겠죠. utilize 나오면 뒤쪽에 조치, 지금처럼 measure, system 이런 단어들이 잘 어울린다. solicit 한번 보는 거죠. 간청하는 거죠. 한 번만 해주세요. 그죠? 네. asking for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뭐뭐 해달라고 간청한다는 뜻이고요. 설치하다. assume은 여러분 뭐 뜻이 되게 많죠. 뭐뭐라고 추정하다, 가정하다는 뜻도 있고요. assume the title. 어떤 직책을 떠맡다라고 할 때도 assume이라는 동사를 쓸 수 있어요. 한번 등장한 적 있었죠? 시험에서. 네. utilize의 뜻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문제. 이 단어.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것도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답이 D번이고 미리 말씀드리고 귀납법으로 풀어갈게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뭐죠? 특히. 그죠?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연설을 맡게 된 한국대학교 총장 이용재입니다. 오늘 전교생 중에 최우수 졸업생 우리 누구누구 씨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고 만점을 받으신 분입니다. 특히 부모 없이 소년소녀 가장으로 살아오면서도 말이죠.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 particular이란 단어를 얘기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에요. 전직 사장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해요. 막 좋은 거 얘기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뒤쪽에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많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면은 이 단어 나와요. 근데 토익을 연구하는 저로서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사용되는 어떤 내용의 틀을 한번 연구해 보자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업무를 아주 잘 해냈다는 점. 그게 바로 칭찬할 만하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 좋은 얘기 한번 해주고 특히 어렵다라는 느낌이 정말 잘 나온다는 거겠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게 편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readily 하면 즉시. 그죠? readily available. 이 단어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이 단어랑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죠? 한강 가서 보트 타고 싶어. 그죠? 여기 이거 탈 수 있어요? 바로 타시면 됩니다. 그죠? 네. readily available. 다음 문제. 요 문제도 사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그 토플, CBT 토플일 때 스트럭처라는 과목이 있었죠. 거기 원래 사실 단골 단어입니다. refer to A as B. 이게 사실 하나의 이디엄이에요. A를 B라 하다 라는 뜻인 겁니다. 명칭하다, 언급하다 이렇게 부르는다는데요. 이 단어가 한 덩어리인 거죠. refer to. 이 전체가 이렇게 하나의 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A as B. A와 B가 있어야지 refer to라는 동사를 능동으로 쓸 수가 있는 건데 뒤에 보시면요. to as. 갑자기 얘하고 얘가 붙어버린 상태가 나타난 거죠. 얘하고 얘가 붙으려면요. 목적어가 없다는 뜻이에요. 목적어 없을 때 여러분 무슨 태 쓰시나요? 수동태겠죠? 그래서 정답이 A번에 are referred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렇게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refer to가 한 덩어리인 거 일단 아셔야 되고요. 능동일 땐 A, S, B 이거 as예요. 근데 이걸 수동으로 바꾸게 되면은 A 비동사 플러스 PP죠. referred to as B. be referred to as B. 여기에 붙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이 A번이 됩니다. 나머지 보기는 다 능동태이기 때문에.
다음 문제. 4개 보기에서 일단 여러분 오늘 접속사가 아닌 거 일단 C번은 지워볼게요. When our component can be 주어 동사 있잖아요. 답이 D번인데 이것도 여러분 오늘 귀납법을 한번 풀어드릴까요? 미리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죠. 이 단어가 토익에서 정답될 때 여기 can, may, will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조동사 이 so that의 뜻이 사용될 때 중간에 이런 조동사가 웬만하면 항상 끼어 있더라고요. 낡은 부품들이 쉽게 교체될 수 있도록. 이거 보이세요? 이거 보였을 때 답을 D번 고르는 거 거의 10중8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so that can, may, will. 조동사 있나? 거기를 먼저 보시라는 거죠.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다음 문제. 지겨워요. 이건 토익에서 정말 그만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이 단어들을 보면요. 항상 directly고요. 이 단어 뒤쪽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to나 from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뭐예요? 바로. 바로 어디로? 바로 누구로부터? 이거밖에 나올 게 없어요. 알아두세요. directly. 우리가 보통 이제 직속, 상관 이런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여러분 이등병이 그죠? 이등병이 일병 상병 병장 있죠. 뭔가 얘기할 때 누구한테 얘기되는 겁니까? 문제가 생겼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바로 윗선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오늘 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야. 그죠? 청소를 나한테 시켜? 나한테 화장실 청소를 시켜? 안 되겠구만. 대대장. 그죠? 찾아갔어. 대대장님, 저 누가 오늘 화장실 청소시켰는데 누가 시켰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네. 바로 어디로라고 할 때 그게 direct인 거죠. 네. 여기 중간에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가버리는 거. 그죠? 네. 전문 용어 있죠? 네. 소원술이라고. 네. 소원술이. 아주 위험한 단어입니다. 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등병, 제가 병장 때였죠. 예. 서울 친구예요. 서울 친구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네. 총을 닦고 있는데 총을 너무 못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꽂을대라고 하는 그 안테나 같은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야, 좀 잘 좀 닦어. 잘 좀 닦으란 말이야. 이렇게 했더니 거기다가 이용재 병장 쇠뭉치로 머리를 가격. 네, 이렇게 써갖고 제가 한때 굉장히 힘들었다. 이게 왜? 네, 거기까지. 눈물 나려고 그래요. 네, directly to 혹은 from.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begin. 여러분, begin 많이 아시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무슨 얘기야. begin이란 단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오늘 강조하는 주된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이 단어 평소에 누구랑 어떻게 잘 쓰는지 그거 잘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통 가요 무대라든지요. 그런데 가요 무대. 저도 잘 안 봐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쇼 음악 중심, 그죠? 기대야 쇼. 저도 이런 게 봐요. 근데 가끔씩 가요 무대 이렇게 틀다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KBS 원 채널에서. 그러면 이제 황수경 아나운서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황수경입니다. 하면서 이제 하잖아요. 근데 자, 오늘의 가요 무대 첫 무대는 오늘 민혜경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혜경 씨의 무슨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뭐로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명사가 나올 때 begin with고요. 아니면 무슨 동작을 갖고 뭘 시작한다. 그럼 begin by ing. 이 정도는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begin with a short account of the history of the UN. 역사를 말하는 것부터 오늘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begin with 명사, 동작일 땐 by. begin과 누구랑 잘 쓰는지를 알아보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여담으로 지금 황수경 아나운서를 좀 했습니다만 오늘의 무대는 민혜경 씨의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begin with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혹시나 지금 이 특강을 황수경 아나운서가 보고 계신다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네, 다음 문제. Inspector Marshall was blank for professional and caring attitude라고 나왔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막 해석 집어넣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command란 단어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command.
커맨드가 여러분 praise예요. 칭찬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요번에 입찰권 따냈어? 잘했어. 칭찬을 왜 해요? 이것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커맨드는 한 단어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사실 한 덩어리였던 겁니다. 그러면 사람 이름 먼저 나왔어요? somebody 나갔겠지. 수동태로 바꿔주면서 for가 결합되는 형상. Somebody be commended for. Somebody be praised for. 이 구조를 많이 써보신 분은요. 답을 바로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 이 Part 5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고작 40문제 여러분 제가 오늘 풀어드렸다고 해서 이 문제 그대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학습을 하실 때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단어가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사용되는지를 알지 못하신다면 토익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커맨드, 칭찬한다! 몰라도 돼. 근데 be commanded for 이렇게 쓰는 걸 알면 이 문제가 더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Part 6는요. 흐름을 통해서 정답을 한번 빨리 가져가 보도록 해볼게요. 주제가 뭔가요? Security System이에요. 보안이에요. 제가 오늘 참 잘 쓰는 단어인데 잘 쓰는 방법이에요. 오늘 보안 체제에 대해서 쓰는 거죠. Thanks for choosing. 우리 시스템 선택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보안 업체에서 쓰는 글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보안 업체에서는 당신의 가정을 뭐 해줄까요? Security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당신의 집 뭐 해주는 업체일까요? 당연히 프로텍트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어야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풍경화. 근데 왜 육면체를 그렸니? 여기 나무가 있으면요. 그죠? 네. 나무 왜 이래 또 오늘. 나무가 있으면 여기는 사자, 호랑이가 있어야 돼요. 보안 업체가 나왔으면은 보안 업체에 맞는 동사를 고르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어울린다는 거겠죠. 당신의 집을 보호해 드리는 게 보안 업체라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A번으로 정답을 골라내시고 두 번째 문제 보니까 문법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요. We are 주어 동사로 시작되면서 컴마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주어 동사 컴마 찍고 빈칸에 잘 들어가는 거. 항상 주절을 중심으로 컴마 밖에 있는 빈칸의 첫 자리는 항상 분사구문인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럼 4개 보기에서 분사구문 ing, ed 이거 나와야죠. 동사가 어디 정답이 지금 나와? 어디 감히? 그죠? 네, 동사 있는데. 그러면 목적어 있죠? 그러면 현재 분사 고르시면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assure는 당신에게 이것을 보장해 드립니다. 사형식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흐름 빨리 탔어요. 되게 길죠, 지금요. 다음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마지막 문제가 문법 문제라면 해석을 여기를 안 읽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딱 보니까 In the future, we want you to be blank. 만족하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나올 땐 여러분 항상 be satisfied with인 거 알고 계시죠? be satisfied with. 주어가 사람일 때 그런 겁니다. satisfactory는 뭐죠? 사람 아닐 때. The result was satisfactory. 결과 만족스러웠어요. 사람 아닐 때는 A번. 사람일 때는 satisfied고요. with랑 결합된다는 특징까지 있잖아요. 얼마나 빨리 풀었어요. 나 대충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주제를 잘 보고요. security니까 protect 해주겠지? 어울림 이용했어요. 문법 문제 2개 이용했어요. 어때요? 간단하게 풀 수 있잖아요. 두 문제는요. Recycling the used ink cartridge. 잉크 카트리지를 재활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딱 보는 순간 흐름을 보는 겁니다. 환경 친화 정책으로서 잉크를 재활용한다는 내용이구나 이거 아시잖아요. 그죠? 네. 자, 우리는 고객들에게 재활용에 동참하실 거로 촉구드리는 바입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환경보호청에서 이 행사를 한다는 것은 언제 해야 되는 거죠? 웬만하면 항상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Whenever possible. 사실 한 덩어리입니다. 가능하시면 항상,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항상이라고 할 때 whenever possible. 영영사전에다가 여러분 whenever 한번 쳐보실래요? 이 표현법이 나와요. whenever possible.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선생님, 저 토익 점수 단기간 내에 빨리 성적 올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 얼마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whenever possible. 가급적이면 계속 해야지. 항상 해야지.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whenever possible. 두 번째 문제를 보는 순간 이 문법 문제인데 이게 시제 문제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고객으로서 all you have to do, 당신이 해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환경 보호 장치로서 저희가 잉크 카트리지를요 이제 교환하는 것을 이제 촉구하는 바입니다. 당신께서 할 일은 이것만 하시면 돼요.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잉크 카트리지를 이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잖아요. have to do는 해야만 하는 것이니까 안 한 거죠. 안 한 거면 will 아니겠어요? 동사 고를 때 여러분 시제를 앞쪽하고 연결시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마지막 문제.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웹사이트 방문하라는 얘기죠. 문의사항 할 때 항상 쓰는 그 표현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For more information. 사실 이게 더 많이 쓰죠. For more information. 혹은 동의어지만 for more details. 요거는 s를 붙이셔야 돼요. 그죠? 네. 아니면 if you have further information. 이런 말도 가능하겠죠.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details 혹은 information. 단복수의 차이점이 조금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 요 마지막 문장은요. part 6나 part 7 공통으로 마지막에 항상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거기다 아까 하나 더 있었죠. If you have further information. If you want to. 뭐 이런 단어도 괜찮겠죠. 네. 항상 문의사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주 쓰는 표현법. 이렇게 하시면 이 문제도 정답 고르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5월 10일 대비 적중 특강인데 일단 제가 문제를 선별한 문제들은 2014년 네, 그 2, 3월 네, 그쪽에서 좀 문제들을 많이 좀 골라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오늘 비단 40문제가 그대로 나오기를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희 토다미 사이트에 예상 특강이 그동안 이렇게 누적되어 온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 무료 아니겠어요? 그죠? 네. 선생님, 무료가 아니니까 무료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보다 보면은 제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단어가 아니고 다 뭔가 결합이에요. 이 단어가 쓰는 상황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그게 사실 토익에서 더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시험에서 반드시 고득점 얻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이 좋은 점수가 나오실 때까지 저희 토담비 선생님들과 우리 스텝 여러분들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10일 시험 대비 적중 특강 RC 강의를 맡게 된 이용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